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상속, 그 다음에 다이내믹 바인딩, 폴리몰픽 리스트, 폴리몰픽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반복되는 이품문도 많고, 그 다음에 코드 중복도 많은 좀 엉터리 코드를 갖다가 객체지향적으로 좀 깔끔하게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코딩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네요. 보통 이제 내가 지난번 프로그램 짜면서 이 컬렉션 객체에다가 피겨스 컬렉션 객체에다가 현재 그려지는 그림을 갖다가 마우스 프레스드일 때, 마우스 눌렀을 때 생성했을 때 바로 집어넣는데, 사실 이렇게 집어넣는 것보다는 마우스 릴리즈드에서 작업이 다 끝났을 때 집어넣는 게 더 뭐랄까, 나중에 이제 그림을 움직인다든지 뭐 복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좀 더 좀 정확한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옮겨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옮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후를 위해서 여기 이제 이 현재 그림이 컬렉션 객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커런트 피겨 값을 이렇게 널로 세팅을 해줘야지 차후에 이제 그림 무브 했을 때의 상황과 좀 일치를 하게 됩니다. 작업 내용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거 한번 보고요. 실행하고 박스 선택한 다음에 그림 선택한 다음에 또 박스 선택한 다음에 뭐 잘 돌아가죠, 그죠? 내려갔다가 돌리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돌아가는 거 확인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은 이 박스랑 라인을 그릴 때 우리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우스를 눌렀다가 움직였다가 뛰는 과정. 그러니까 마우스랑 관련되는 이벤트를 통해서 사각형과 라인이 그려지도록 하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다이알로그 대화 상자 만드는 법을 소개할 겸 해가지고 대화 상자를 통해서도 이제 박스랑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화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대화 상자를 이렇게 파일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대화 상자를 하나 만드는데, 이런 대화 상자를 만들 겁니다. 앞으로 요거는 이제 풀다운 메뉴에 의해서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하고, 거기 안에 이런 이제 그 컴포넌트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x1, y1, x2, y2에다가 이제 뭡니까 그 어떤 값들을 적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사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 박스인 경우에는 뭡니까 여기 밑에 있는 박스인 경우에는 여기 콤보 박스에서 박스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 콤보 박스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드롭다운 버튼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밑에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의 스트링이 나타나 가지고 라인을 그릴 때는 이제 이 콤보 박스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작동하는 다이얼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것들 x1, y1, x2 이런 것들, 이런 컴포넌트가 필요한데, 이런 컴포넌트를 뭐라 그러냐면은 J 레이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J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 집어넣어야 되는 칸들 있죠, 그죠? 숫자는 집어넣어야 되는 칸들, 요런 칸들을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자바에서 J 텍스트 필드다 라고 합니다. J 텍스트 필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J 콤보 박스다 라고 해서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J 버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J 버튼 2개 만들어 가지고 이런 다이얼로그가 메인 메뉴 선택했을 때 나와서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사각형이나 라인을 화면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런 다이얼로그가 나오게 하려면은 여기
풀다운 메뉴에 이 다이얼로그를 나오게 하는 다이얼로그가 그려지게 하는 메뉴를 갖다가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드로우 프레임에 가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피겨, 라인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메뉴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어요. J 메뉴 툴 메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New 도 자, 그 다음에 메뉴스에다가 메뉴바에다가 툴 메뉴를 추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 상자를 추가를 할 건데, 대화 상자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대화 상자를 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달 다이얼로그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모달리스 다이얼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사용법을 갖다가 이제 그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두 개를 다 만들 건데요. 그렇게 내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메뉴 아이템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메뉴 아이템 두 개를 만들어 보겠어요. 대충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봅시다. 자, 메뉴 아이템 모달 툴바의 모달 다이얼로그 툴 메뉴에다가 모달 툴을 더하고 그 다음에 미안한가요? 자, 모달 툴 제 메뉴 아이템을 툴 메뉴에다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달 버튼이 눌러졌을 때 프로그램을 이렇게 안 하고 열어줄 필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다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뭔가 이제 코딩을 할 거고요. 요거랑 똑같은 구조로 버튼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모달리스 다이얼로그를 하는 것도 있다 하는 거죠. 모달리스. 자, 모달리스 버튼을 툴 메뉴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모달리스 버튼이 눌러졌을 때 Add Action List, Add Action 리스너를 이제 조만간 만들어 보자. 요거는 이따가 만들 거니까 나중에 만들 거니까 일단 코멘트를 묶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액션 리스너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 안에서 코딩을 해줘야 되죠. 그죠? 자, 다이얼로그 하나 필요한데 그 다이얼로그 이름을 피겨 다이얼로그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피겨 다이얼로그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이얼로그가 화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set visible true
이렇게 하는데 어떤 다이얼로그를 모달 형태로 모달 스타일로 보여주게 하려면은 플래그 변수를 하나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센 모달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센 모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달 다이얼로그처럼 작동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센 모달을 안 하게 되면은 모달리스 다이얼로그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모달과 모달리스 다이얼로그의 차이점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피겨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클래스가 없으니까 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요거 extends 대화 상자를 만들 때 J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게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상속받아서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이얼로그 형태를 갖는 이제 사각형 윈도우 화면이 이제 사용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J 다이얼로그 때문에 import 스윙 대충 이런 거 다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나중에 일 처리를 하려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지되고요. 그 다음에 figure 클래스에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주지 됩니다. 근데 방금 figure dialog 클래스에 여기 아규먼트가 하나 들어와 있죠, 그죠? 이 아규먼트는 타이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지 된다 하는 거죠. 자, 요거 클래스 이름 파일 네임이랑 일치시켜야 되니까 새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얼로그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다이얼로그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일단 슈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다이얼로그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이얼로그의 라이브러리인 다이얼로그의 첫 번째 아규먼트에 보통 뭘 넣어주게 되냐면은 이 다이얼로그의 페어런트급에 해당하는 그 윈도우 컴포넌트를 갖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냥 대충 널 넣어주면 됩니다. 원래는 저기 프레임 포인터, 프레임 이 다이얼로그 호출하는 그 드로우 프레임 레퍼런스를 넣어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기는 한데 그냥 널 넣어줘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이렇게 해주고 대충 다이얼로그의 로케이션이랑 150 할까요? 대충 이렇게 대충 위치랑 크기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통 다이얼로그 사용법은 대충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 프레임 구조랑 좀 비슷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프레임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다이얼로그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스타일도 프레임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코딩을 하면 됩니다. 우리 프레임에다가 뭔가 그 컴포넌트를 붙이기 위해서 get content pane 해가지고 판넬을 갖다 붙이듯이 다이얼로그에서 작업할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이 상황까지만 해가지고 한번 컴파일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J 다이얼로그의 컨스트럭터 중에 보면은 아규먼트 2개짜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규먼트 첫 번째에다가 J프레임 포인터를 넣는 경우가 있고 J프레임 레퍼런스를 넣는 경우가 있고 J 컴포넌트 레퍼런스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함수 2개를 어떤 걸 쓸 건지가 이제 그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신텍스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나마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써라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툴바가 안 나왔네요. 그죠? 툴이 안 나왔습니다. 다이얼로그 메뉴 있는 부분이 왜 그랬을까 봅시다. 내가 좀 황당하게 코딩을 했네요. 자, 메뉴스에다가 툴 메뉴 집어넣고 툴 메뉴에다가 모달 버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꾸로 집어넣네요. 그죠? 얘를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고 모달 버튼이 이 툴 메뉴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가 여기 있어야 되고 얘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를 반대로 적었습니다. 자, 도구 나왔죠. 해가지고 모달 탁 누르게 되면은 뭔지 모르지만 이런 대화 상자가 하나 나왔다 하는 겁니다. 대화 상자 기본 골격이 생겼는데 이 기본 골격이 뭐랑 또 비슷합니까? 기본 골격이 이 프레임이랑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이 다이알로그에다가도 뭘 메뉴 바도 붙일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컨텐트 페인도 존재를 하고 뭐 판넬 같아서 붙여서 하는 작업들이 거의 유사하게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이알로그 중에 모달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다이알로그가 모달 다이알로그입니다. 이 모달 다이알로그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뭡니까? 이 드로우가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드로우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이알로그를 띄우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 다이알로그가 사라지기 전까지 이제 원래 있는 요 화면들에 있는 이런 메뉴라든지 어떤 그림 그리기 기능 같은 걸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경우 이런 다이알로그를 갖다가 모달 다이알로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달리스는 나중에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이알로그에도 프레임처럼 컨텐트 페인이 있고 컨텐트 페인을 갖다가 얻어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판넬을 하나 붙여야지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붙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컨텐트 페인에다가 애드 해가지고 내가 다이알로그 판넬 다이알로그 판넬 갖다가 하나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트 페인 스펠이 틀렸네요. 이걸 갖다가 컨테이너다 이런 거 붙입니다. 프레임에스처럼. 그 다음에 요 판넬 객체는 요 다이알로그에서 이제 나중에 사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로컬 베리어블로 만들어 놓는 게 좀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j 판넬 이렇게 놓고 판넬을 추가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무슨 코딩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이알로그 판넬 만들어야지 되겠죠, 그죠? 자, 다이알로그 판넬 만들어 봅시다. 클래스 j 판넬 이렇게 만듭니다. 자, 다이알로그 판넬 컨스트럭터. 자, 이렇게 코딩을 한 다음에 이 다이알로그 판넬에다가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그 컨트롤들을 이제 붙이면 됩니다. 자,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그걸 붙이려면은 계획을 해줘야지 돼요. 자, 이제 보면 이 다이얼로그 중에 뭡니까? 여기 이제 레이블이, 요거 레이블이다 그랬죠. 요 레이블인데, 요 레이블의 위치 값을 보면은 여기 위에서부터 옆에서부터 X 좌표 40픽셀, Y 좌표 30픽셀, 그 다음에 이거의 폭은 40, 요거의 높이는 30,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획을 해가지고 계획한 상태로 한번 코딩을 해봅시다. 일단 변수 이름을 정해야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레이블, 요 x1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내가 명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x1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new j 레이블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좌표를 갖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좌표 x1 레이블의 위치를 좌표를 설정할 때 set bound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set bound를 써가지고 보다시피 40, 30, 40, 30 이래가지고 이 40, 30을 갖다 이 판넬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다는 거죠. 추가를 하도록.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요 JText 필드라고 했죠. 그죠? JText 필드까지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JText 필드. 자, 코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미리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봤다는 겁니다. 레이블 하나 만들었는데 레이블 요거고 x1이라고 적혀 있는 거. 그다음 위치는 40, 30, 폭과 높이가 또 40, 30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JText 필드다 하는 겁니다. JText 필드 요거예요. 요 덩어리. 요 덩어리는 위치가 x로 80, x가 80이죠. 그죠? 그 다음에 y로 30. 그 다음에 위드스 80, 높이 30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이 필드를 또 판넬에다가 더해봤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실행시키면은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컴파일하고 실행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랑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황당하게 나오죠, 그죠? 여기 x1 있고 이것도 뭡니까? JText 필드가 요만하게 나왔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든 판넬 혹은 모든 이제 컨테이너로 작동되는 윈도우. 그 뭐냐면은 그 윈도우 안에 이제 다른 컴포넌트들 막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윈도우예요. 이런 판넬 같은 데에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어떤 도구가 장착이 돼 가지고 그 레이아웃 매니저 도구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그 내부 컴포넌트 그 판넬에 소속된 컴포넌트를 이렇게 저렇게 배치하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 레이아웃 매니저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레이아웃 매니저가 뭐가 있냐면은 플로우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더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 3개고 나머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플로우 레이아웃은 뭐냐면은 그냥 순서대로 뭐냐면은 컴포넌트가 그 컨테이너 객체의 컨테이너 윈도우에 이렇게 추가가 될 때마다 맨 왼쪽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배치되도록 하는 그런 레이아웃 매니저를 플로우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더 레이아웃은 어떤 그 윈도우 컴포넌트를 배치할 때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중앙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는 어떤 그 판넬에 속하는 컴포넌트들을 2차원 배열로 해석을 해가지고 2차원 배열 스타일로 작동하도록 그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조정해주는 그런 레이아웃 매니저입니다. 그런 레이아웃 매니저 중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J 판넬은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플로우 레이아웃 매니저를 갖다가 장착을 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한 상태에서는 플로우 레이아웃 매니저가 장착이 된 거고, 플로우 레이아웃 매니저는 이 각 컴포넌트의 위치 값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얘네들을 무시를 해버리고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 위에서부터 그냥 컴포넌트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정 가운데 순서대로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양이 안 나온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할 때는 다이얼로그 에디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 다이얼로그 에디터를 이용해서 각종 컨트롤들을 갖다가 다이얼로그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배치하는 게 버릇이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코딩을 할 때도 이렇게 숫자로 배치하는 것이 MFC랑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할 때의 이제 프로그래밍 스타일입니다. 자바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별로 선호를 안 해요. 아까 얘기한 이렇게 플로우 레이아웃, 보더 레이아웃,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를 더 선호를 하지,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걸 별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선호를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레이아웃 매니저가 있어요. 레이아웃 매니저를 안 쓰겠다는 거죠.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좌표로 이용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조치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이 판넬에 어떤 함수가 있느냐? set layout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레이아웃 매니저를 갖다 배치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레이아웃 매니저를 배치를 안 할 때는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레이아웃 매니저를 갖다가 안 쓰겠다라고 하는 의도고, 이 레이아웃 매니저를 안 쓰게 되면은 이런 좌표에 의해 가지고 여기 명시된 컴포넌트의 좌표에 의해서 어떤 부속품들을 갖다가 배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 표현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한번 컴파일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좌표에 의해 가지고 쫙 명시가 된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마징가 Z 그림을 그려본 학생들은 알 겁니다. 이런 좌표 숫자를 갖다가 뭐 일일이 막 그냥 숫자 자체로 계산하는 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복잡한 일인가. 아주 힘든 작업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이얼로그의 컴포넌트를 배치를 했다가 마음을 바뀌어서 조금씩 이동을 시키고 싶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마음이 바뀌어서 얘네들을 갖다가 조금 더 밑으로 당기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당기고 얘네들도 또 밑으로 당기고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하드 코딩을 하게 되면은 그 관리하기 이제 힘들 거다 하는 거죠. 숫자 조정을 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내가 과거부터 누차 하는 얘기지만 절대로 프로그래밍 할 때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에서, 특히 함수 바디에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는 절대적으로 피해라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써야지 되겠습니까? 그렇죠. 매크로를 써야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아웃 매니저를 갖다가 너를 세팅했다는 거는 레이아웃 매니저를 안 쓰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하드 코디드 레이아웃을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게 하드 코디드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 컴포넌트의 위치를 직접 숫자로 명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다시 이렇게 실행시키는 관점에서 이제 X1이라고 하는 글자 있죠, 그죠? 이건 글자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죠? 이 뭡니까? 텍스트 필드에 비해서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죠? 이런 폰트 같은 거는 뭐 박스라든지 버튼이라든지 뭐 JTexT 필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블에 사용하는 폰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레이블에 대해 어떤 컴포넌트에 대해서 거기서 사용할 폰트를 바꾸고 싶으면은
그 레이블에서 이제 셋 폰트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통 폰트 정보를 명시할 때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죠? 폰트 패밀리하고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폰트 사이즈 이렇게 명시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폰트를 갖다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X1이라고 하는 글자가 좀 보기 좋게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코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숫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매크로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매크로로 된 상태로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모든 화면 배치를 갖다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낸 코드를 보여주겠어요. 이걸 일일이 치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코드 작성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이 하드 코디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좌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좌표들을 다 매크로로 쭉 만들어 놨어요. 뭐 관심 있는 사람들 쭉 직접 읽어보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런 형태의 배치가 되도록 할 때 이런 콤보 박스의 어떤 시작값, XY 값, 그 다음에 위드스 하이트 값, 그 다음에 이 버튼의 위치 값, 이런 거 어떻게 잘 배치를 할 건가? 이거 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려면은 이런 이제 숫자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아주 단순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도 할 수 있는 단순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set layout 매니저를 hard coded layout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 하나, 둘, 셋, 네 개의 레이블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네 개의 레이블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텍스트 필드도 이렇게 아까 설명한 그 예제 만들었었죠. 그죠? 숫자로 명시했을 때 하듯이 매크로를 써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요런 작업을 할 때 좀 지루합니다.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지루하고 시간 많이 걸리는 걸 갖다가 극복할 줄 알아야지 IT 업계에서 먹고 살지. 이거 대충 그냥 귀찮다고 30, 50 이렇게 숫자 써가지고 코딩하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코딩하려는 버릇들은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프로그래머로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콤보 박스 만드는 법입니다. 자, 콤보 박스는 제네릭 클래스 형태로 만들죠. 어차피 콤보 박스 안에 담겨져야 되는 내용들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제네릭 클래스 형태로 명시를 하도록 이제 자바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옛날에 콤보 박스는 이제 제네릭 클래스가 아니었는데 요새는 제네릭 클래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콤보 박스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렇게 스트링 어레이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박스나 라인이라고 하는 문자 스트링이 두 개가 들어가면 되니까 요거를 스트링 배열 객체로 만들어줘가지고 요 콤보 박스 컨스트럭터에 이게 아규먼트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콤보 박스의 위치랑 이제 크기 정했고 그 콤보 박스를 이제 판넬에다 더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OK 버튼 만들어서 더해줬고 또 캔슬 버튼 만들어서 더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전체의 크기를 갖다가 내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거 계산하다 보면 몇 픽셀씩 막 배치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getSize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getSize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이 getSize 함수는 이 판넬의 정확한 크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판넬 위드스, 판넬 하이트라고 하는 매크로에다가 이렇게 다 계산을 해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상태입니다. 그럼 컴파일 시키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뭐다 했더니 어떻습니까? 그럭저럭 크기가 나왔죠, 그죠? 적당한 크기가 나는데 그런데 이걸 탁 만들고 나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크기가 좀 더 정확하려면 요런 모양인 게 더 좀 깔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다이얼로그의 크기를 명시해 주면 된다는 거죠. 다이얼로그 크기의 사이즈를 요 타이틀 바가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사이즈를 대충 명시를 해줘야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계산을 갖다가 내가 하드 코드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드 코드로 한다는 건 뭡니까? 하드 코드로
여기에다가 셋 사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다이알로그의 크기를 정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구체적인 숫자를 넣게 되면은 조금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보기가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요거 셋 사이즈를 하면서 내가 굳이 아까 이 판넬을 만들어주면서 여기다가 get size라고 하는 함수를 오버라이드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 get size 함수를 이용해서 다이알로그의 크기를 설정하면 좀 더 깔끔한 사이즈가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get size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판넬.set get size 판넬의 크기를 가져와서 여기 set size에다가 해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조금 그래도 적당히 보기 좋은 크기의 그 사이즈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죠. 조금 적당한 크기가 됐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이알로그 화면 구성하는 것까지만 했어요. 이제 뭐, 이제 이 다이알로그에 속하는 이 컴포넌트들, 이 JTX 필드에 이제 속성 몇 가지 바꿔야 될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콤보 박스 작동하는 법도 이제 코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OK 버튼 눌렀을 때 이벤트 핸들링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보면 이 수업이 이제 36분 걸렸네요. 그죠? 말이 36분이지 사실. 내가 여러분들 이 코딩을 갖다가 미리 해놨기 때문에 36분 걸린 거지. 이 코딩까지 일일이 내가 하면서 이거 하면 한 두세 시간 걸렸을 겁니다. 이거 실제 프로그램 할 때. 앞으로 이렇게 단순한 코딩 내용들은 지금 같은 식으로 내가 미리 짜놨다가 이렇게 옮겨놓고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눈팅만 하지 말고 좀 자세히 이렇게 이런 매크로들의 값들을 갖다가 이렇게 따라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 매크로들을 만들어 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코딩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하기 바랍니다. 자,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